과일 가게를 들어갔는데 달달한 향이 아닌 돈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직원들은 호텔리어처럼 각 잡힌 정장 유니폼을 입고 있고 과일들은 스티로폼이 아닌 고급 상자에 담겨서 조명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마치 하나하나가 대단한 그림 작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셔져 있는 건데요. 딸기 15알에 23만원.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권력과 면죄부를 파는 곳. 일본 과일의 절대 존엄 바로 샌비키아입니다. 이 우아한 브랜드의 시작은 역시나 또 사무라이였는데요. 1834년 창업주 오시마 벤조라는 양반은 원래 칼 쓰던 무사였는데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서 사무라이 월급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세상이 평화로워도 너무 평화로운 거죠. 전쟁이 없으니까 사무라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가오가 밥 먹여줍니까? 결국 이 양반 눈물을 머금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과일 장사하기로 해요. 고향인 샌비키에서 복숭아며 수박이며 잔뜩 떼다가 도쿄 한복판에 좌판을 깐 겁니다. 이때 여기 간판이 미즈과자 야스처, 우리말로 과일 싸게 파는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의 명품 이미지랑은 정반대로 서민들 상대로 싼 과일을 파는 곳이었던 거죠. 멜론 하나에 30만원, 포도 한 송이에 10만원 뚝딱 넘어가는 그 도도한 샌비키아가 말입니다. 근데 가게를 물려받은 2, 3대 이 양반들 유전자에는 장사꾼의 촉이 제대로 박혀 있었는지 도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돈 많은 외국인과 갑부사마들이 늘어나는 걸 귀신같이 감지한 거예요. 귤 쪼가리로 몇백 원씩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갑부사마들만 골라서 상대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양반들 노선을 540도 정도로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냥 과일 다 치워버리고 일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초럭셔리 수입 과일이랑 최상급 과일만 취급해요. 그리고 검수련할 때 휘두르던 집중력을 품종 개량과 재배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이 사무라이식 재배법이 바로 샌비키아의 상징인데요. 보통 농부들은 메론이 주렁주렁 열리면 아이고 풍년이네 하고 좋아하잖아요. 이 양반들은 아니에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가장 튼실하고 싹수 좋은 놈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의 목을 칩니다. 일경일과의 원칙, 한 개의 줄기에 오직 한 개의 열매만을 재배하는 건데요. 땅 속의 영양분, 뿌리가 빨아들이는 수분, 햇빛까지 전부 분산 투자 없이 이 한 놈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멜론이 자라는 동안 농부들이 흰장갑 끼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진짜로 멜론 표면을 손으로 문질문질 쓰다듬어 주는데 이게 그냥 잘 자라라 우리 멜론아 이런 게 아니라 표면에 그물무늬가 예쁘게 잡히고 당도가 골고루 퍼지게 하려고 계속 문대는 거예요. 결국 사무라이가 칼을 내려놓고 선택한 건 이 타협 없는 적자생존 농법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샌비키아가 일본 최고의 과일 명가로 태어난 비기입니다. 실제로 샌비키아의 멜론을 처음 딱 보면 생김새부터가 엄청 건방집니다. 멜론 꼭지가 정확히 T자 모양으로 빳빳하게 서 있는데 진짜 가짜 멜론 같아요. 근데 칼을 대는 순간 껍질이 무슨 삶은 달걀 자르듯이 스르륵 갈라지면서 과육에서 뿜어져 나온 향기가 그냥 미쳤어요. 누가 보면 천재 조향사가 만든 초고급 향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찐득한 머스크 향이 코 점막을 감싸주는데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으면 그냥 씹을 게 없어요. 이게 과일인지 멜론 맛 나는 솜사탕인지 혀에 닿자마자 과육이 스르르 무너지면서 액체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멜론 먹다 보면 껍질 쪽으로 갈수록 하얗고 딱딱하고 오이스러운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 샌비키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중앙에서 끝에 껍질 바로 1mm 직전까지도 당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멜론 하나를 상전처럼 모셔서 비싸게 파는 건 좋은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과일도 아무튼 생물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100년 놔둬도 그대로지만 이 30만원짜리 멜론은 며칠만 지나면 시들고 썩어버려요. 안 팔리면 그야말로 돈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은 가게 문턱조차 못 넘습니다. 과일 향만 맡아도 돈 내라 할 것 같다며 완전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때 또다시 장사꾼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과일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썩기 직전이다. 근데 썩기 직전은
선물용으로는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 가장 맛있지만 선물용으로 못 파는 이 과일들을 자기들이 썰어서 어딘가 써먹기로 작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샌비키아는 1868년 일본 최초로 과일 살롱을 여는데요. 그러니까 과일 파는 카페인 건데 과일을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일본식 카페랄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도 샌비키아에 가시면 먹을 수 있는 후르츠 산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진짜 개이득인 게 선물용으로 팔기엔 너무 폭이 커서 무르거나 겉모양에 살짝 흠집난 B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은 오히려 그게 후숙된 거라 당도가 폭발하는 상태거든요. 이걸 식빵 사이에 생크림이랑 넣어서 같이 파니까 재고 처리도 되고 손님들은 그 비싼 과일을 훨씬 저렴한 값에 맛볼 수 있고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도 보고 알도 따는 일거양득인 거죠. 이 산도 덕분에 샌비키아는 재벌들만 가는 데라고 겁먹었던 서민들이 나도 샌비키아 먹어봤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종의 명품 입문템이 되었달까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남은 과일 처리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고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요. 후르츠산도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그런 생각 단박에 뇌에서 순삭될 겁니다. 이게 뭐랄까 변태적인 맛이에요. 식빵 사이에 생크림 바르고 과일 몇 개 끼워 넣은 게 다인데 이 비율이 손을 달달 떨리게 합니다. 그저 그런지 과일 샌드위치들 잘못 먹으면 빵은 크림 수분기에 쩔어서 눅눅하고 크림은 느끼하고 과일은 그냥 따로 놀잖아요. 근데 샌비키아는 이 3박자의 밸런스를 황금 비율로 맞춰놨어요. 일단 크림부터가 다른 게 안 답니다. 일부러 단맛을 쫙 뺐어요. 왜냐하면 후르츠 산도에서 주인공은 무조건 완숙된 과일이니까요. 가장 맛있게 익어서 당도가 정수리 끝까지 차오른 과일이 혀에 닿는 순간 과즙이 밀려드는 건데 그때 이 담백한 생크림이 과즙을 달래주듯 감싸 안으면서 빵이랑 같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빵인데 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식빵이 아닌 건데요. 분명 고체였는데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혀랑 입천장이 미쳐 닿기도 전에 크림이랑 빵이 스르륵 사라져버려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솜사탕을 압축해 놓은 느낌인 건데 이게 삼키고 나면 어라 내가 뭘 먹었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게 녹아 없어지고요. 크림 특유의 잔여감도 전혀 없습니다. 매우 깔끔해요. 그리고 진짜 디테일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식빵만 살짝 뜯어 먹어보면 식빵에서 미세한 짠맛이 돌거든요. 일부러 빵에 소금간을 더한 건데 이 짭짤함이 혀에 닿으면서 과일의 단맛이 두세 배로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빵 먹을 때 목 막히니까 우유나 커피를 찾게 되잖아요. 물론 크림 때문에 느끼해서 찾기도 하고요. 근데 샌비키아 산도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씹을 때마다 과일에서 터져나오는 과즙이 그냥 주스급이라 음료수 없어도 술술 넘어가요. 진짜 억울한 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조각 먹고 정신 차려보면 접시 싹 비어져 있는데 그때 밀려오는 아쉬움이 명치를 강하게 잡아 튕겨댑니다. 아무튼 산도는 사 먹을 만한 가격입니다만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멜론 하나에 30만원, 딸기 15알 한 박스에 23만원. 솔직히 내 돈 주고 먹기엔 허벅다리 벌벌 떨리잖아요. 사실 이 양반들도 대부분은 남에게 줄 때 샌비키아를 주로 찾습니다. 일본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문화와 오모테나시 문화가 뼛속까지 박혀 있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하거나 병문안 가거나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샌비키아 제품을 딱 내미는 거죠. 그 순간 받는 사람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이 사람은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샌비키아는 그냥 맛있고 질 좋은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존중을 팔고 선물하는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맛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큰맘 먹고 선물했는데 맛없으면 완전 체면 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실패 없는 맛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험료가 그 가격에 포함된 겁니다. 그 옛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칼을 내려놓고 과일 자판을 깔았던 사무라이는 자신의 후손들이 먼 훗날 칼 대신 사람들의 입맛과 마음을 동시에 베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안녕히 계세요.